자, 봅시다. 첨단부 잔디밭 좋잖아요. 못 봤어요. 아, 순덕구도 잔디밭 좋고. 여기 너무 멀어요. 한 시간 2번 해야 돼요. 그리고 한 16분 걸어야 돼요. 그래요? 맞네요. 완전 멀어요. 에시타운 쪽에서 내리면은 좀 더 가깝게 걸을 텐데. 모르겠어요. 선생님 천만 살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요? 네. 저는 얘 선생님 집에서 하숙 좀 하래요. 하숙 좀 우리 집 오면은 맨날 공부밖에 안 해야 되니까 너무 좋은 환경이겠네요. 우리 지금 RPM 봅시다. RPM. 를 내가 적어놨었던 거예요. 야 수학도 다 설명하냐. 근데 우리가 자, 28페이지 배워봅시다. 자, 28페이지. 28페이지 문제 보면, 네. 유형 14, 유형 15. 학교 내신에 잘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유형 14, 유형 15. 하나씩 봅시다. 일단 160, 네. 둘 다 풀어봐야겠구나. 자, 둘 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잘 봅시다. 유형 14번. 유형 14번. 유형 14번인데, 164번 가겠습니다. 자, 164번. 164번하고 165번을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164번 볼게요. 1000의 11제곱을 누구로 나누었을 때? 99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자, 수의 나눗셈입니다. 그는 몫이 있었을 테고요. 나머지도 수가 되겠죠. 오케이? 수의 나눗셈. 다시 한번 수의 나눗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치환을 좀 할 겁니다. 1000을 갖다가 11번 곱할 수는 있죠. 우리가 사실. 이제 1000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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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을 11번 곱할 수는 있지만 얘를 갖다가 치환을 좀 하겠습니다. 누굴 치환할 거냐면 1000을 998 말고 1000을 갖다가 치환합시다. 1000을 x라고 치환해 볼까요? 1000을 x라고 치환을 해보면 다음 주어진 식이 이렇게 바뀌겠군요. x의 11제곱은 x-2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세모 r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치환은 x에 관한 11차식이 된 거고 나는 여기서 r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늘 알다시피 x에다가 누구 대입하면 됩니까? 2 대입하면 되겠지. 2. x에 2 대입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x에 2 넣었더니 2의 11제곱은 0 돼서 없어지고 그래서 r은 2의 11제곱이 되겠네요. 근데 2의 11제곱이 얼마입니까? 2의 11제곱은 아시다시피 2의 10제곱이 얼마죠? 1024. 2의 10제곱은 1024가 되고 2048 되겠네요. 그쵸? 2048이 돼서 그러면 얘가 2048이구나 라고 적을 텐데 아시다시피 뭘 아시다시피입니까? 나누는 수가 998인데요. 나머지가 2048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나머지 2048이면 안 되잖아. 그치?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나는 1000의 11제곱을 998로 나눈 나머지를 알고 싶은데 알고 봤더니 나머지가 998을 더 커버려. 그럼 우리 계속 했던 거죠. 그러면 이 전체를 세모로 나눈 나머지나 어차피 이 세모 곱하기 네모는 어차피 세모의 배수니까 나머지가 나눈 수가 더 크거나 같은 경우 나머지를 세모로 나눈 나머지는 서로 어쩌더라? 같더라라고 했었죠. 그 방법 여기서 또 써먹는 거군요. 그럼 그래서
2048을 1000의 11제곱을 따로 넣을까요? 1000의 11제곱을 998로 나눈 나머지나 2048을 998로 나눈 나머지나 같아야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나누면 몇 번 들어가죠? 두 번? 28에 16, 29, 18, 29, 18 빼니까 8 빼기 6은 2 빌려서 빼니까 5. 아 나머지 얼마 되겠다? 52. 진짜 이 가짜 나머지 1000의 11제곱을 998이라고 하는 수로 나는 진짜 나머지는 얼마가 되겠다? 52가 되겠다. 얘도 좀 난이도가 있죠. 네. 쌤, 네. 레벨 똑같아요. 이런 원리죠. 예를 들어서 뭐 할까? 8 곱하기 7은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얼마입니까? 1. 0이죠, 0. 나누어 떨어지겠죠? 8 곱하기 7을 8로 나눈 나머지는 0입니다. 8의 배수니까요. 그쵸? 8의 배수. 그러면은 얘를 이제 56을 8로 나눈 나머지는 0이야. 그러면 24를 8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0이죠. 그러면 둘이 더한 걸 8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0이겠죠. 8의 배수끼리 더하고 빼고 했을 때 8로 나눈 나머지는 0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 여기서 갔나? 다시 그러면 56은 8의 배수 8로 나눠 떨어집니다. 한편 12를 8로 나눈 나머지는 3이죠. 그럼 둘이 더해서 8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3. 요 원리입니다. 아 얘는 8 곱하기 7인데요. 즉 8, 7에 56. 56 더하기 11은 67인데 즉 이 67을 8로 나눈 나머지는 어차피 얘는 8의 배수니까 12를 8로 나눈 나머지 3이 이 전체를 8로 나눈 나머지 3과 똑같다 이거야. 오케이? 요 전체를 어차피 얘는 8의 배수니까 8로 나누어도 항상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수, 8의 배수가 아닌 수, 요 수를 8로 나눈 나머지는 이 전체가 67인데 67을 8로 나눈 나머지 어쩐다? 같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그 방법을 쓴다라는 거죠. 아, 나머지가 지금 이 구조를 봐보실래요? 나머지가요 나누는 수보다 더 커버려요. 또는 같거나 나머지에 해당하는 애가 나누는 수보다 더 커나 같은 경우 이 전체 67을 8로 나눈 나머지와 요 나머지 12를 8로 나눈 나머지는 둘이 똑같더라라는 거죠. 얘를 옛날에는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불렀는데 그냥 지금은 그런 다른 걸 딱 배우지 않으니까 요 구조를 파악해주고 됐지요? 오케이. 하나 더 해봅시다. 165번. 별 3개. 이거 오답률 꽤 높습니다. 왜 오답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5번 하기 전에 하나 문제를 한번 어떤 중학생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중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해보지? 뭐 해볼까? 23을 8로 나누었대. 그래가지고 얘가 24를 8로 25, 25를 8로 나누었대. 그래서 얘가 8, 26 빼면은 나머지 9 해가지고 검상 25는 나누는 수 8 곱하기 목 2 더하기 나머지 16 더하기 9는 25 맞네. 아싸 초천재 이렇게 풀어서 중학교 1학년이 잘했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왜냐하면은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더 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거 삐 잘못됐다고. 우리는 25를 8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이거는 1이죠. 근데 우리 방금 배운 거 전 문제를 생각하면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더 큰 경우 25를 8로 나눈 나머지나 9를 8로 나눈 나머지는 어쩐다? 같다를 이용해서도 1이라는 거 알겠죠? 자, 또 다른 중학생 이렇게 풀었대. 25 나누기 8을. 얘는 8, 4, 32 빼면은 25 빼기 32 마이너스 7. 아하! 검산!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아싸 초천재. 그래가지고 풀었대. 얘 지금 이렇게 풀었대. 32 빼기 7은 25 맞네 하면서 풀었대. 이 중학교 1학년 나눗셈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나머지가 음의 요소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 근데 이 등식은 나눗셈이 아니라면 이 식은 참인 등식이죠. 32 빼기 7은 25 맞잖아. 그쵸? 요렇게 된 문제가 우리 지금 별칭 165번입니다. 수의 나눗셈에서는 지금 나머지가 음수가 나와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수가 나왔을 때 당황한다고. 당황하지 말고 우리의 목적은 25를 8로 나눈 나머지를 원해. 25를 8로 나눈 나머지를 원하는데 어머! 이 나머지가 음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25를 8로 나눈 진짜 나머지는 요 음수인 마칠에다가 8만 더해주면 누구만 더해주면? 8만 나누는 수만 더해주면 진짜 나머지가 나온답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참인 등식이야. 이 등식은 참이야. 근데 나머지가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은 다시 또 나누는 번거로움을 하지 말고 이 음수에다가 나누는 수만 더해주면 진짜 나머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풀어보자. 자, 97의 7제곱을 9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럼 몫이 있었겠죠? 몫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가 있었겠지? 나머지가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와우! 97 곱하기 97 곱하기 하고 싶나요, 혜인? 안 하고 싶죠? 그래서 너 97을 어디 질문을 다 못 해,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치환을 할 거야, 치환. 치환할게. 그럼 얘들이 순간 갈등해. 97을 치환할까? 98을 갈등할까? 97을 치환하시면 됩니다. 97. 누굴 치환하자고요? 누굴 치환하자고요? 97. 요 지수 아래 있는 요 밑. 얘를 치환해주면 돼요. 97을 우리 x라고 치환해요. 그러면은 98은 x 더하기 1이 되지 않겠니? 그치? 그래서 x의 7제곱은 x 플러스 1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정리해서 띠똥차게 잘해왔어. 나머지 하트를 구하는 게 목적이면 얘를 없애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등식은 한 등식이니까 x에다가 아무 수를 넣어도 되지만 얘를 죽이기 위한 수 누구?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의 7제곱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 빵 돼서 빵 곱하기 목수 빵 빵 더하기 하트는 하트 돼서 어머 하트 마이너스 1이네. 정답 마이너스 1 썼더니 어머 채점했더니 빵 틀려버렸네. 왜 틀렸냐? 자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 요 나머지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원래 이 식이 아니죠. 우리가 풀고자 했던 식은 요 위에 있는 수의 나눗셈이야. 수의 나눗셈에서 이렇게 나머지가 음수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 등식은 참인 등식이고 진짜 나머지를 원해. 진짜 나머지를 원하면 요 음수에다가 나누는 수를 누구를? 나누는 수를 갖다가 더해주기만 하면 진짜 나머지 얼마가 되겠다? 97이 되겠다. 얘가 진짜 나머지가 됩니다. 오케이. 이거 가끔 여기다가 x를 더한 애들이 있어요. x 아니야. 나누는 수를 더해야지 되는 거예요. 진짜 나머지는 나누는 수를 더하는 거야. 나누는 수. 요거 잊지 마세요. 오케이. 예원이는
학교까지 갔다 가지고 혼자 갔다 왔어요? 친구랑 같이 안 가고? 혼자? 친구랑. 선생님들 친절하게 해주시던가요? 쌤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요? 다 ABCD 갔다 온 거야 지금? 안 갔어요? 오. 그럼 왜 늦은 거죠? 봤어요. 그 다음에 ABCD 갔다 버스 늦게 탄 줄 알았어. 자, 166번도 재밌는 문제입니다. 얘도 봅시다. 3의 99제곱, 3의 100제곱, 3의 101제곱을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고 찍어도 0, 1, 2, 3 중에 찍어도 되겠다. 그치? 찍으면 안 되죠. 우리가 폼이 있지. 풀어야죠. 자, 3의 99제곱 더하기 3의 100제곱 더하기 3의 101제곱을 4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이 있었겠죠?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당연히 4로 나눈 나머지니까 이 하트는 0 나누어 떨어지면 0 아니면 1 또는 2 또는 3 4개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와 이거 언제 다 곱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할 거냐? 치환을 하겠다. 치환. 누굴 치환할까? 당연히 여러 번 반복해서 곱하는 애를 치환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3을 x라고 치환해 보겠습니다. 3을 x라고 치환을 하면 x의 99제곱, x의 100제곱 더하기 x의 101제곱이 되고 따라서 나누는 4도 x로 표현해주면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모 더하기 나머지. 자, 이 등식은 항등식이 나눗셈식이 된 거고요. 항등식이니까 등식에 x에 아무 수를 넣어도 되지만 이 몫을 죽이기 위한 x 누구?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네. 아하, 그러면은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의 99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100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101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그것들을 더한 친구들이고 마이너스 1 더하기는 빵 돼서 사라져서 하트만 남네. 결국 하트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군요. 그래서 아싸 마이너스 1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잠시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쉽게 풀려고 문자로 바꾼 거지. 다항식의 나눗셈을 바꾼 거지. 원래는 수의 나눗셈이었기 때문에 진짜 나머지는 요 나누는 수 3 아닙니다. 3을 더해서 2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요 나누는 수를 더해주면 진짜 나머지 3이 나오겠다. 이제 할 수 있겠죠? 맞출 수 있겠죠? 학교 시험들 꼭 맞춰주시기 바래요. 오늘 쉬는 시간 있죠? 네, 있죠. 네, 있죠. 그 다음 유형 15번은 개념 원리에서도 갔었는데 이거 조립제법 3번 쓰는 문제다라고 공부했었죠? 기억납니까? 조립제법 3번 쓰는 문제 한 번만 그거 원리 좀 파악하고 넘어갑시다. 한 번만 원리 파악하고 넘어가면 왜 그랬었는지 한 번만 다시 한 번 더 복습 시험에 이런 문제 유형 지금 15번 같은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당연히 출제자는 맞추라고 주는 문제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버벅댄다? 그러면 자 이제 고등학교 이제 배정 받은 거 축하드리고 다들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수학 문제를 푼다 해서 고등학교 때는 수학 문제를 시간 안에 푼다라는 겁니다. 중학교 한 1교시 수업이 몇 분인가요? 45분인가요? 고등학교는 몇 분인지 혹시 아세요? 50분. 50분. 시험 시간도 50분을 줄 거고요. 그리고 수학 문제가 보통 20문제에서 25문제 사이를 주는데 25문제 준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딱 그 수학적으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한 분, 아이고 깜짝이야! 2분. 그렇지! 누가 다 썼지?
갔다 와야겠다. 한 문제 푸는데 2분이 걸리죠. 근데 우리 숙제할 때 봐봐라요. 요좀 상문제 같은 경우 풀 때 한 문제 푸는데 2분 안에 풀면은 나있습니다. 근데 2분이 좀 벗어나요. 문제 좀 읽고 뭐 하면 4분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통상적인 아이들이야. 보통 고등학교 우리가 나이도 중상 상이 있는 문제는 우리가 뭐 학원 같은 거 안 다니고 뭐 따로 공부 안 하면 그냥 개념만 가지고 풀기에는 이게 방금 같은 나머지 이런 거 어떻게 해? 3회 11제곱 다 할 거야 이거? 3회 100제곱 다 할 거냐?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수치상으로만 봐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한 문제 푸는데 4분이 걸린대요. 우리는 보통 한 문제 푸는데 4분이 걸려. 난이도 좀 있는 거. 근데 25문제가 나오겠대. 그러면은 수치와 100분이잖아. 시험 시간 50분인데 그러면 100분이면은 25문제에서 많이 맞춰봤자 12개, 13개거든. 4분씩 하면. 그래서 평균이 4점입니다. 첫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준비를 이 겨울 동안에 나는 배짱이 너희들은 개미 하면서 막 이제 배짱이들이 있어. 우리들도 개미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막 배짱이들 막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애들이 당황한 친구들이 좀 있어.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또 다른 시험하고 다르게 국어는 시험지 딱 받으면 중학교도 그런가? 시험지 딱 받으면 지문 읽느라고 조용하거든. 근데 수학은 시험 딱 받으면은 따따따따따따따따 소리 나거든. 그리고 와서 수능 시험 보는데 이제 애들이 나는 지금 이거 풀고 있는데 막 장수 넘어가는 소리 들려 옆에서. 그러면 애들 막 기분 쫄려가지고 막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코치 아닌 코치라면 한 1번 풀고 너희들 장수 넘겨버려 하고 하는데 기선제야. 그것만 풀고 넘기는 거지. 기선제야.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지금 너희들 정말 좀 많이 쓰고 있는 거 압니다. 아주 잘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처음 시험 봤을 때 망하면 어떡해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또 도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춘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세상을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가지고 하고 막 오는 게 아니라 핸드폰 있잖아. 119 신고해서 저 좀 빨리 좀 구해주세요라고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물이 엎질러져. 물 컵 먹다가 물이 엎질러졌어. 그러면 어떻게 이래야 됩니까? 아니 좀 닦으면 되죠. 맞아, 닦으면 돼요. 마셔요. 마음 마시 그거 할 거 맞아? 하여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엎질러질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대처를 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네. 그리고 잘하는 건 더 잘하면 돼.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지식을 쌓는 거와 함께 또 하나가 있어.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전화요. 근데 나의 공부 방법은 내가 잠자는 시간은 우리 여자친구들밖에 없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나 해줄까 그러면? 이제 내가 성적 올리는 방법 하나 알려줄게. 그래 좋아요. 네, 이거는 너네 선배 언니들한테도 다 했던 얘기고 정말 도움되는 얘기인데 여학생들은 3가지만 잘 지켜주면 돼요. 3가지를 잘 지켜주면 돼요. 첫 번째, 잠을 기똥차게 잘 자야 됩니다. 수면 정말 잠을 잘 자요. 잠을 잘 자요. 잠 잘 자요. 잠 잘 자요. 원활한 수면? 멋있게? 원활한 수면. 이거 원활한 수면. 기똥찬 수면? 그래. 기똥찬 수면. 그런데요, 고등학교 가면 1시 끝나고 그럼 집 가서 숙제하고 또 남은 공부하면 잘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똥찬 수면이 필요해. 그래서 또 7시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언니는 몇 시간 잤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으시나요? 10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0시간입니까? 10시부터 10시까지. 정확합니까? 네. 진짜인가요? 그 정도. 10시에 자서 10시에 일어나기?
10시에 주무신 적 있으십니까? 평소에 10시에 지금 주무십니까? 아니요. 4시에 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아셔요? 10시에서 10시에 일어나는 건지? 저번에 그랬었어요. 그때 좋았죠? 네. 그거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잤을 때 가장 몇 시간 잤을 때 가장 수면이 좋으십니까? 조금 잤을 때 좋은데요. 네? 조금 잤을 때. 조금 잤을 때가 몇 시간인가요? 5시간. 5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잤을 때? 모르겠어요. 언제 자도 괜찮은데. 상관없습니까? 학교에서 잘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B, 몇 시간 잤을 때 가장 좋으십니까? 똑같아요. 저랑 학교에서 같이 자요. 아니 몇 시간 잤을 때 이제 그냥 학교에서는 안 잔다. 학교 다닐 때는 자서 안 하는 자서. 네. 7시간.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학교를 떠나서 내가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시간을 찾는 거야.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잤을 때 나의 컨디션이 가장 좋은 거야.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죠. 네. 요거를 이번 방학 때 찾아보세요. 오. 네. 나의 생체 리듬을 찾아가는 거야. 몇 시간 잤을 때 가장 좋으시는 것 같아요? 저그 새벽 2시에서 네. 9시? 10시. 10시? 8시간이네요. 네. 8시간. 은솔이는요? 몇 시간 잤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아요? 7시. 7시간. 나도 오히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도 혹시 아시나요? 멍해지죠. 어. 맞아. 완전. 민주는요? 6시간? 오, 6시간. 그러면 보통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나요? 1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나요? 시험가. 시험 기간 때? 요게 지금 여학생들 보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도 늦게까지 뻘짓거리 하는 애들도 있긴 있는데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왜 아프고 자기가 왜 피곤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가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려면요 일단 첫 번째 안 아파야 됩니다. 아프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시험날 아프대. 그러면 누구를 누굴 탓할 거야? 그것도 수능이야. 와. 와우 대박이죠. 그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잘 들어봐봐요. 오늘 잘 듣고 겨울방학 설 이후로는 나의 생체리들을 바꿔야 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좋은 물을 마셔야 돼. 좋은 물? 네, 좋은 물. 그게 뭐예요? 수면이 부족하니까 아이들이 카페인을 찾아요. 핫식스. 고등학생은 달고 삽니다. 그 다음에 몬스터 아니면 공차, 단물, 라떼. 그러니까 단물을 마셔요. 단물을 먹으면 순간 컨디션이 좋아지죠. 그런데 단물을 마시면 순간 컨디션이 좋아지지만 피곤이 금방 또 옵니다. 그럼 또 단물을 찾죠. 네. 그리고 단물 찾아서 카페인이 갑자기 그게 확 올라가니까 수면이 또 제대로 오지도 않아요. 잠도 불안정해지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좋은 물 마세요. 좋은 물을 마시면 그러니까 겨울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보면은 갈증도 나고 하니까 참을 건데 갈증이 났을 때 미지근함을 마시면은 몸의 혈액순환 좀 굉장히 좋습니다. 의도적으로 좋은 물을 챙겨 드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이거를 잘 끌고 몸이 안 아파요. 감기 안 걸립니다. 좋은 물을 우리 몸의 70%는 물이야. 그런데 계속 이상한 물, 단물 같은 거 먹어버리면요. 몸이 당장은 태가 안 나요. 근데 이렇게 1년, 2년 한다고 생각해봐. 분명히 고3 때는 너희들 다 병 하나에 달고 살 거야. 그러니까 또 찾게 되고 이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물, 생수, 그리고 따뜻한 물 이런 거 우리 학교 갈 때 막 엄마 물 싸주잖아요. 그 이거 좋은 맛이라고 싸주는 거야. 학교에 있는 그냥 아무 물 마셔서 배탈 나거나 그러지 말고 좋은 맛이자라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침에 밥 먹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상황이 다른데 아침밥 먹는 애와 아침밥 먹지 않은 애의 수능 점수 차이가 30 차이 납니다. 진짜요? 네. 왜냐하면
아침밥을 먹으면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행위는 손목 운동도 좀 쓰긴 하지만 주로 뇌를 쓰는 거죠. 네. 그러면 뇌를 움직이기 위한 연료가 있어요. 뭡니까? 탄수화물. 그렇지. 탄수화물이지. 좋은 탄수화물이거든요. 이게 뇌가 물론 너희들은 항상 그 성장하는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몸이 항상 그런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항상 넘치게 있죠. 넘치게 있으니까 하루 이틀 아침 굶는다고 해서 머리가 막 머리가 안 돌아가네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오늘 하루 종일 뭐 10시간 12시간 와서 수업하고 계속 머리 써야 되는 사람들은 아침밥 안 먹으면 수업하다가 이래 막 배고파 이런 표정 너 잘 본 적 없을 텐데 네가 이런 표정 지을 때가 있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순간 확 멈춰 이렇게 그냥 멈춰가지고 안 돌아가 늙어가지고 몸이 고장나서. 근데 너희들은 안 그러잖아. 너희들은 근데도 불구하고 아침밥을 3년 내내 안 먹고 수능 보러 간 친구와 아침밥을 꼬박꼬박 먹고 수능 보러 간 친구는 다를 거다라는 거야. 다를 거다라는 그 다르다라는 게 그 통계적으로 증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먹는 게 살짝 거북스러워도 먹는 습관을 김밥 3개 쌓아서 먹더라도 의도적으로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지금 너희들이 이걸 하는 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야. 나를 알아가야 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지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가? 남학생들이 이 세계를 하는잖아요. 천하무적이에요.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천하무적인 애들이 있어요. 지구인이 아닌 애들이 있어요. 이거 한순간 지구인 아니거든요. 외계인? 네. 근데 여학생들도 이거 하잖아요. 되게 멋있어질 겁니다. 되게 달라질 거야. 삶이 똑같은 건데 다르게 보일 거야. 이번 방학 1월달 지금 이제 20일, 21일 한 10일도 인간의 생체 리듬은 일주일 정도를 똑같이 움직여야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8시간 수면을 자면 나 같은 경우는 8시간 자면 좋거든요. 8시간 잤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아요.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가장 컨디션이 좋은 건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게 가장 컨디션이 좋아요, 나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학원이 10시에 끝나. 집에 가면 12시야. 그리고 밥 먹어, 그때 저녁밥을. 그러니까 배는 더부룩한 상태에서 잠을 쉬려니까 막 저녁에 역류성 식도염 막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최대한 늦게 자야 돼. 그러면 이제 3시에 자고, 그리고 8시 반에 일어나고, 1시간 반 자니까. 그래서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되도록이면 이것도 나의 의지로 바꿀 수 있겠지. 10시에 끝나면 12시에 집에 가면 좀 바로 가면 되겠죠. 근데 일을 좀 빨리 해놓고 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잠을 좀 12시, 10시에 가까운 잠을 자는 걸로 이제 바꾸면 되고, 그게 바꾸고, 그러면 7시에 일어나거나 8시에 일어나면 컨디션이 좋아지겠죠. 네. 노력하는 애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번 바꿔보세요. 네. 이번 주 과제가 내가 지금 아까 나한테 저는 몇 시간 했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아요 라고 했는데 그거를 1년, 2년, 3년 동안 가면 되는 거야. 10시간은요? 아니 10시간은 이제 잘 수가 있어요? 있어요. 학교 가야 되잖아요. 진짜 집에서 네. 10시간 말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일단은 잠을 좀 줄였을 때 그러면은 그래도 많이 자는 걸 언니는 그거니까 학교 다니게 되면 7시간? 7시간 자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도 그 시간에 맞춰 자야 되나요? 근데 학원이 10시 끝나고 그러면 저는 12시 자는 게 좋다 그러면 네. 그러면 집에서 학원에서 숙제도 해야 되고 또 나머지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깨어있을 때 시간을 쪼개야죠. 깨어있을 때 친구랑 수다 떨고 놀고 핸드폰 보고 인스타하고 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을 때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에 떠드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에 수학 문제를 풀고 야자 시간에 그런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네. 그런 데 있어요. 보면 있습니다. 그게 전교 1등의 비결인가요? 전교 1등이 아니어도 그렇게 하는 친구들 많아요. 네. 자기 자신을 위해 했을까?
남을 이기는 거 남은 남이고 쟤는 1등은 1등이고 쟤는 2등 2등이고 철수는 철수고 짱구는 짱구 나는 나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공부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기 위해 공부가 아닌 거죠. 네. 내 공부를 하는 거니까. 선생님. 네. 저희 기합하는 주말에 시작하죠. 주말에 할 수도 있고 주중에 할 수도 있고 일단 주말에 가능성이 높죠. 네. 천상고도 받아줘요 여기서는? 네, 많이 다니는데 다 다니는데. 네. 저희 가도 달라져요 그러면요? 반별로 하진 않아요. 수학은. 수학은 진도가 똑같아서. 맞아요. 근데 네가 힘들. 네, 4시에요. 저희 수업 쉬는 시간. 늦게 수업에 시작해가지고 아니 이것만 풀고 이거 지금 하얀 분필 가져갈까 했는데 가져가면 떠들 것 같아서 그냥 안 나올게요. 떠들게 안 떠들게. 아니요 X에 이거 보겠습니다. 그럼 짧게 5분 쉽시다 5분. 네? 선생님. 그냥 하시다. 왜요? 하고 나서 10분 쉬어요. 아니요 5분만 쉽시다. 어디 갔다 오려고?